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의 이종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헝다그룹,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이슈까지 악재가 쏟아지면서 증시가 조정,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0월부터 12월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좀 이르지만 내년도 글로벌 증시 전망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영철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태진연금 고객님들에게 이제 올해 마지막 4분기뿐만 아니라 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은 PPT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요번 4분기 포함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년 전체도 아니고 상반기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 같고요. 테이퍼링이 아마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연말에서 한 11월이나 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 중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내년 하반기까지 보는 데서 가지고 좀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상반기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산별로 이제 좀 전망을 하기 앞서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매크로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뉴스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가 그 지난 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회복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표가 지금 파란색 선이 PMI 지표인데 이 PMI 지표가 이미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뉴스에서 그때부터 뉴스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직은 꼭지를 찍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미 한 2010년 이후에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정점에 다다라 가지고 꺾이지 않을까. 뭐 그 시기가 한 하반기 정도라고 대동소이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생산을 대표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생산 지표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가율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소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 지표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이제 뭐 한 2011년 이후로 최저일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경로 통해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이 요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 한 여름부터 해가지고 정점을 찍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수출액 자체는 사상 최고치 갱신을 하고 있지만요. 그 증가액의 증가율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도 지금 작년 이후로 한 14개월 만에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가 반영이 돼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스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데 이 스프라이즈 지수는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악화된 심리가 반영이 돼 가지고 예상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색 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워낙 지금 급락했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이게 반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빠진다는 경계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나쁜 쪽으로 지금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먼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요. 지금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또 좋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세계 각국의 경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회복했다가 한꺼번에만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백신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을 해가지고 돈 푸는 정책의 어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각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경기 회복을 해왔고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경기가 좋았는데 요즘 뭐 유럽에 자금 들어간다는 뉴스도 보셨겠지만 유럽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신흥국도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빠진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이게 글로벌 각 경제권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통을 이어받는, 그래서 경기의 고점이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뉴스 통해 가지고 미국이 꼭 우리나라인 양 온갖 뉴스 많이 들으시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지금 그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한 몇 년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이 돈 푸는 정책을 바꾸는 그 지표를 뭘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말한 게 일단 물가 상승률 평균치, 달리 말하면 장기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거나 아니면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충분히 경제가 안정화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돈 푸는 거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 말씀드리면요. 요게 이제 채용 건수 대비해서 구인 건수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일할 사람이 지금 적은 상황이라 가지고요. 일할 사람 대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한 1.7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이 사람 찾는데도 평균 30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지금 고용 시장은 호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4%대, 4.5% 정도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정도로 지금 두 가지 목표 중에서 고용 쪽은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 푸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 문제 최근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패드가 인플레 문제가 일시적이라고 하던 걸 말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배송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어떤 전력난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산 차질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앞서 보신 뭐 구인난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언급 못했지만 뭐 부동산 가격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매월 한 20%씩 지금 증가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임대료 통해 가지고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다가 패드가 지난 9월 달에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다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요즘 주로 이제 좀 주가도 빠지고 그 다음에 시중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 게 다 이제 이 패드의 어떤 발언 이후로 지금 그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이제 두려워하시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11월이나 이렇게 연내에 시행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 종료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에 걸쳐가지고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작은 14년에 했는데 지금처럼 한다고 발표는 13년 5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 시작되기 전이지만 할 것이다라는 엄포 때문에 오히려 시중금리는 그 전에 미리 상승했다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시되었을 때는 14년도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몇 달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양상이 최근에 인플레 이슈 때문에 약간 좀 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보다는 인플레 영향이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을 통해 돈을 푸는 게 이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이라는데, 통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돈 느는 게 요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 좀
꺾이는 게 아니고요. 꺾이는 게 아니고 증가되는 게 감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렇게 감속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정 지출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주변에 그 유동성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미국 주식에는 뭐 상당히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장기 그림이라 가지고 적게 나와 있지만 최근에 0.5에서 0.75, 0.25%포인트 올렸고요. 주된 이유는 미국처럼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약간 좀 취약성이 있다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렸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 올릴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2번 내지 3번 중에 한 번은 올해 한 11월 정도에 한 번 올릴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올리느냐 아니면 2번 더 올리냐 문제 가지고도 좀 있을 건데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시중금리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냐면 그렇진 않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잠재 성장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체력인데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져 가지고요.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22년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는 올리지만 시중의 금리는 많이 못 오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자산별로 좀 전망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뭐 일별 수출 지표인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저희들 이렇게 짙은 색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요 다음부터는 그 정권사의 전망치입니다. 지금 오히려 꼭지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출이 내려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매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봐가지고 조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배팅하기보다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수보다는 개별 괜찮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우리나라 장은 그래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표현 없지만 올해 우리나라 기업이익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20조 정도 23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는 22년도는 저희들이 요 수준에서 약간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두 배로 껑충 뛰었는데 2배 껑충 뛰었으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약간 뭐 하락하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 이익 수준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주가에서가 중요한 퍼 지표 같은 경우에 과거 우리가 2010년대에 박스권 머물 때 퍼가 8배에서 11배인데 요번 상승해가지고 14배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10배가 왔는데 이 10배가 무너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업이익이 높은 한 단계 뛰어가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퍼 지표도 오히려 높아진 밴드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재고 판매 비율 지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고가 이렇게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경기가 정상화된다든지 뭐 백신 보급이 돼가지고 경기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반등하면서 수출 경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 보신 지표는 좀 약간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악재가 사라지고 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다들 아시피 이게 유동성 관련되는 지표인데 유동성에 힘에 가지고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통해 가지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는데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색선입니다. 회색선이 꺾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증가하는 게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요런 힘에 의해 가지고,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가의 이익과는 별개로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렇게 떴는데, 향후에는 이게 이제 꺾이진 않지만 요렇게 둔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요 파란색 밸류에이션 지표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횡보 내지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 보실 때는 이런 유동성에 의한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익을 좀 많이 반영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이제 좀 유념 하나 하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요번 9월 이슈 있고 나서도 지금 미국 시장은 채 5%도 조정받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그 고가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형 기술주 팡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주식들이 지금 올 연말 정도에는 실적이 조금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뭐 유동성 환경 그 재정적 지출로 해가지고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헝다 이슈가 있고요. 뭐 그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정책 리스크 이런 부분이 불거지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졌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유동성 나타내는 크레딧 임펄스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투자하시라, 싸기 때문에 하라,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연금 투자 고객이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로 투자하실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규제 리스크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가격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M 시장은 결국에는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시행 중에 있고요. 이러다 보면 해외에 특히나 이머징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신흥국 통화에는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신흥국 주시장도 매력이 떨어지는데요. 또 특히나 이제 아까 그 경기가 고점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머징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이머징 경제가 좋지가 못합니다. 언젠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머징의 매력이 낮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주식자금은 이머징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테이퍼링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쌀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은 제가 제목은 이렇게 뽑았지만 결국에는 채권은 상대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테이퍼링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테이퍼링이 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뭐 좀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까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끼어가지고 다시 좀 충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글로벌 IB들이 좀 좋게는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채권 안에서 이머징 채권이 지난 2014년 테이퍼링 때 보면 이렇게 빠졌던 걸 감안하면, 반면에 선진국으로는 미국 쪽으로는 채권에 자금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좋지 않게 보는 채권 시장 내이지만 오히려 미국 쪽이 좀 더 좋게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테이퍼링이 2014년 말에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 그와 같다면 내년 6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한 1년 정도 뒤에 금리 인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인플레 이슈가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금리 인상 시기는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9월에 연준의 전망은 2022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22년이나 23년 합쳐가지고는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점차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좀 좋게 안 보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식 시장도 매우 낙관적이지 않고 채권은 별로고, 근데 사실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잘 분석 안 하는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대체제 돼가지고 오히려 인컴이 나오니까 이쪽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분석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유가는 그에 비해서 덜 오른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작년 한 30-40불에서 올해 지금 80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의외로 특정 원자재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대체제로 해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좀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가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도 적고요. 그 다음에 오펙이 지금 정산을 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오히려 공급 대비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요 두 부분이 돼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지만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어떤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 영향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해소가 된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좀 조정받았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도 좀 낙관할 수 없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면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인 구리를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도 장담 못 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접근 가능하겠지만 달러와의 관계는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도 싸다라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조정받았다라는 점은 장점이겠지만 조금 달러 봐가지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가장 지금 현재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인플레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인플레 해지 자산은 주식입니다. 주식 중에서도 아까 제가 이머징은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변동성 적은 주식, 배당주, 이런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제가 리츠 원자재를 적어놨지만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 내에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치주들이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금리의 상승이 지속되기에는 경기 둔화 같은 걸 감안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시점 지나면 다시 성장주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조정하시기보다는 주식 내에서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몇 개 말씀드린 자산들은 약간의 어떤 활용을 하시는 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부원장님은 또 바쁘신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또 중국 시장, 그리고 원자재까지, 마지막으로 채권, 까지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제 조정을 계기로 오늘 이제 또 영상과 더불어 직원분들 또 관리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